이재중 과장입니다.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연역 및 그다음에 주주 구성, 지분 구조 및 그다음에 개략적인 사업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업부는 FB 사업부입니다. FB 사업부는 피딩 비즈니스라고 사료 사업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료라는 게 포인트죠. 그러면 결국 사료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해외에 있는 ADM, 바이어, 그다음에 카발, JBS 등 31개의 국가에서 35개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국가에서 있는 기업들이 현재 동물약품이나 첨가제를 유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.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은 중동 및 서아시아 쪽에서 15%, 그다음에 중남미 쪽은 27%, 동남아시아 45%, 동북아시아 5%, 그 외에 북미 지역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, 여기에서도 현재 필리핀 현지법인에 있는 필리핀 쪽에 있는 부분이 매출 현황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품목별을 봤을 때는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리피돌이고요. 그 다음에 약간 남보라색, 파란색, 약간 파란색 계통이죠. 이 막대 그래프는 엔도파워,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피돌과 엔도파워가 뭐냐? 사료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리피돌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. 영양소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소가 들어오겠죠.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촉진시켜주도록 하는 이 사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다 동물에 들어가는 사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엔도파워인데요. 사료의 효율 향상과 원가 절감용 효소제, 그러니까 이 사료에 대해서 효율성을 증가를 시키고 거기에 원가를 이제 다른 효소제를 같이 결합을 했었을 때 원가가 절감됨으로써 같이 사용하는 배합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출이 결국은 품목별로 봤었을 때는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2012년에는 26억 원, 그리고 엔도파워는 21억 원이었습니다. 근데 가면 갈수록 리피돌 매출과 엔도파워 매출은 품목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.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6억 원에서 리피돌은 144억 원이 늘어나고요. 그 다음에 엔도파워는 21억에서 6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결국 왜 늘어났냐? 결국은 돼지가 많이 증가를 했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료 매출이 첨가제 매출, 배합사료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만큼 우리 이제 먹거리에서도 돼지나 이제 소 같은 경우가 실생활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비 문화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 밖에 이제 기타가 펌키토, 그다음에 이스처, 악셀라가 있는데요. 이 펌키토라는 거는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대체제, 그리고 이스처는 자연에서 선발된 효모의 배양물질, 그 다음에 악셀라는 세포내 대사 촉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타 매출도 보면은 7억에서 11억, 10억, 그 다음에 11억, 9억, 그 다음에 8억, 2018년에는 11억 정도. 큰 매출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. 주를 이루는 거는 결국 리피돌과 엔도파워 매출이 사료 첨가제의 주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돼지 농장의 배합 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GGP 원종돈이 뭐냐? 이제 원종의 이제 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거기에 AI 센터에서 이제 정액을 이제 교배를 시킵니다. 교배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 GP 이제 종돈이라는 돼지가 나오는데 이 종돈은 뭐냐? 결국 씨돼지입니다. 씨를 받으라고 기르는 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이 이지바이오에서 자생농장에서 모돈수가 엄마 돼지죠. 한 15,000두가 되고 있고 현재 직영농장에서
케어를 하는 부분이 비즈니스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똑같은 모델인데 이 팜스월드 쪽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이제 케어를 하는 농장이 있다. 양쪽 다 봤을 때는 모든 수가 엄마 돼지가 15,000마리씩 각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통은 이거를 이제 케어를 하는데 몸무게가 25kg입니다. 돼지가. 근데 그거를 케어를 해서 몇 킬로까지 만들어야 되냐면은 110kg까지 만들어야 됩니다. 살을 찌워서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돼지의 고기의 질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애기 키우는 것처럼 이제 이지바이오도 돼지를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거기에서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이 원두가 이 GGP가 있으면은 1년에 대략 2,200마리 정도 생산이 됩니다. 그러면 4년, 5년 걸렸을 때 하루 매출은 보통 2년에서 2년째 하루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우고 있다가 이제 점점 다르면서 몸무게가 늘어나겠죠. 근데 한 2년쯤, 4년 중에서 2년쯤 됐을 때부터 본격적인 사료 매출이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돼지 중에 GP가 C를 만들라고 하는 그 기른 돼지가 한 번 출산을 할 때마다 대략 10마리 정도 낳습니다. 출산을 하고요. 보통 연 10회 정도 임신을 합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는데 리스크가 있죠. 어떤 리스크냐? 최근에 불거진 이슈였습니다. 구정 전에 불거진 이슈 중에 구제역이 있었죠.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돼지나 소는 다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략 120마리 살처분을 했다고 하네요. 네, 120마리 살처분을 했는데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이지바이오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대량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. 그 이유는 뭐냐?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돼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죠. 만약에 이제 수요가 초반에는 돼지를 안 먹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많이 있겠죠. 근데 그만큼 안 팔리니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구제역 리스크가 해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돈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돼지를 키우면서 살을 챙겨야 되잖아요. 배합살을 일부러 계속 먹이고 있었어요. 근데 살처분하면은 그게 들어간 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다 매몰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지바이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. 사료사부의 매출 비중이 큰데 거기에서도 배합사료나 사료첨가제의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료사부의 매출이 안 좋아질 수도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구제역이 발생했었을 때는 보통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LB 사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돼지 농장 이제 출하량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